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얼마 전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져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통행 방해와 안전을 이유로 철거했던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직접 사과하고 조형물 재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곳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쟁기념관인데요. 전쟁기념관 6.25 전쟁실 앞 복도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지난 6월 초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 배경을 묻자 전쟁기념관 측은 조형물이 낡아서 수장고에 넣어뒀다며 추후 관련 전시나 상설전 등 계기가 있으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낡았으면 새로 만들어서 설치하면 될 일인데요. 독도 조형물이 이렇게 자꾸만 사라지는 까닭이 뭘까요?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설마 아니겠죠? 8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피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피컵 광고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 영주시 세무과 이선혜 세입관리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입니다. 네, 자, 우리 북부 지역은 경북의 다른 지역 혹은 대구에 비해서도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요. 특히 외국어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아이들 해외 연수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 우리 안형진 변호사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예, 실제 경남 함양군에서는 뉴질랜드나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에 지역 학생들을 해외 연수 보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소식 전해주시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걱정이 매우 많은데요. 네. 서울이나 대구 아이들은 해외 연수도 하고 학원도 가고 뭐 좋은 기관에서 인턴도 하죠. 네. 뭐 심지어 고등학교 때 논문까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논문요. 그렇게요. 예, 청문회에서 많이 문제되는데 걔들은 뭐 능력이 그래서 지가 논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지역은 그러지 못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지자체에서 나서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아이들 해외 연수나 영어 교육에 배정을 한다고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네. 경남 함양군입니다. 함양군. 예, 네. 조금 낯서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인구가 한 3만 6천 명 되고 올해 2024년 예산이 한 6,700여억 원 정도 되는 군입니다. 뭐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뭐 청송 뭐 그 정도 되는 청송보다는 거네요, 좀 청송 정도 되겠습니다. 뭐그 정도 그렇습니다. 대략. 예. 예, 그래서 이 군이 어디 있냐면 덕유산 국립공원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그 중간에 있는 군인데요. 예. 서쪽으로는 전라도 장수, 남원군 등에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경남 거창군, 산청군 등에 접해 있는 곳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중간에 있는 곳이라 볼 수 있죠. 예. 하여튼 행정구역상은 경남 함양군입니다. 예. 아주 뭐 작은 그렇죠. 아주 소도시. 소도시라고 하기까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학생들 해외 연수 사업을 꾸준히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경남도민신문 지난 8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요. 네. 2024년 함양군 중학생 해외어학연수단 33명이 영국에서의 2주간의 연수를 끝내고 8월 14일 저녁 11시 함양군청 광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30일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영국 캔터베리와 런던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다국적 학생들과 현지 학교 체험을 했고요. 네. 홈스테이, 즉 하숙을 했다는 겁니다. 네. 여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행을 일주일 다녀오면 쑥 눈으로 훑고 오는데 거기에 직접 살아봤다는 거죠. 살아서 그 그래서 외국인과 함께 그렇죠. 이 하숙을 스타죠. 했다는 하숙을. 겁니다. 예. 그리고 기숙사 체험도 했고 세계적 명소 방문 등을 하면서 선진 영어권 국가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했는데요. 예. 영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130년 전통의 영국 현지 명문 사립학교 켄트 칼리지에서 영어 몰입 수업도 하고 방과후 활동으로 체육 활동, 미술, 게임, 공예 등 다채로운 특별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또 좀 더 소개시켜드리면 참 부러워서 그런데요. 네, 주말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도시 캔터베리와 영국의 뭐 중심지 런던 시내를 도보로 여행하면서 또 겪었고 대형 박물관, 버킹엄 궁전, 국회의사당, 빅벤, 런던 아이 등 세계적 명소와 캠브리지 대학가를 방문해서 견문을 넓혔다고 합니다. 유명한데 다 다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단순 관광이 아니라 홈스테이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견문도 넓혔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 경험입니까? 그럼요. 이 어린 나이에. 그렇죠. 특히 학교 수업과 병행해서 연극, 발표, 미션 수행 등을 통해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고 또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으로 외국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많이 없애고 뭐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현장 실습도 하면서 뭐 현지인들에게 즉석 인터뷰 요청도 하고 뭐 쇼핑센터 등을 방문해서 직접 물건을 사거나 주문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된 런던 어학연수에 대한 거고 그 외에도 함양군은 아이들을 뉴질랜드로도 연수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영국도 보내고 뉴질랜드도 그렇습니다. 보내고. 2020년에 34명, 2023년에 44명, 올해 39명의 학생이 뉴질랜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꾸준히 30-40명씩. 예, 3주 동안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뭐 영국 연수와 마찬가지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견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양군 하면은 뭐 우리 북부 지역의 소도시와 뭐 비슷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학생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산 사정도 넉넉지 않고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군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눈을 좀 뜨신 분이네요.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그 예산의 중심을 아이들 교육에 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뭐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쓸 곳은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이것도 뭐 예산이 꽤 들어가겠죠. 이 정도면. 예, 33명 보내면 지금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최소 뭐 수억은 수억은 들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될 그리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 해외 연수를 하면은 이게 여린 민감한 사춘기 시절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 견문이 넓어진다는 건데요. 또 해외에 나가보면 영어의 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정도 생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어른들이 국내나 해외 연수 보내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보내는 게 더욱 예산 대비 효과적인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럼요. 예. 가성비 짱이죠. 뭐. 그렇죠. 같은 돈을 들여도. 그리고 이제 해외 연수를 보내고 싶어도 믿을 만한 기관이 없어서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여기는 이제 지자체에서 또 보증을 하는 위험하고. 거니까. 근데 지자체에서 하니까 믿을 수 있고. 그럼요. 또 인솔자를 한두 명 같이 2명 정도 같이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점 때문에 또 지자체가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 더욱이 함양군은 아이들 교육에 여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캠프를 원어민 강사와 함께 국내 전문 연수 시설에서 5박 6일 동안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해외 연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예, 국내 연수도 연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함양군 내 서민 자녀 맞춤형 지원 사업 및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그리고 중학생 한 18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영어 사이버 스쿨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제 원어민 화상 1대1 수업 뭐 등 영작 교실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 학습 매니저와 함께하는 온라인 영어 강좌까지 다양한 맞춤형 영어 프로그램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1인당 한 달 자부담은 10,000원으로 한 강좌 금액의 90%가 또 군에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 이 화상 수업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화상으로 영어 회화하는 분들 본인 스스로가 그냥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렇죠. 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주변에서 제가 그렇습니다. 봤는데 그거 그래도 꽤
한 30분 하는데 몇만 원씩? 일회당 뭐 예, 그렇게 맞습니다. 드는 게 있던데. 여기는 그러니까 한 달인가요? 한 달 내내 한 달 잡으면 1인당 10,000원으로. 예,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군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90%는 거겠죠. 군비 지원입니다. 아, 90%가. 그래서 또 원래는 그 범위를 넓혀서 고2 학생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꾸 이제 호응이 좋고 예산 효율성이 높으니까 넓히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이거 혹시 예. 군수가 뭐 교육청 출신 뭐 이런 분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예, 어떤 오늘-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잘만 뽑으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지역 시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다 조사를 해본 게 아니어서. 예, 이거 들은 바가 없으니까 예. 이 정도로 연수를 시키고 학생들. 경북 북부는 사실 애들 연수에 이 정도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없습니다. 저도 못 들었고. 예산이 뭐 없다는 사정 등이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보면은 뭐 시청 시의회 짓는다고 지금 한 1,600억 쓴다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상주시도 있고요. 뭐 제가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일단 1,600억 원을 시청 시의회 짓는다고 적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시의회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여튼 이런 데도 있고 뭐 상당수의 지자체가 이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 짓는다고 그게 하나 100에서 150억씩 들거든요. 새로 그거 막 막 짓고. 예산하고 길 넓히고 지금도 보도블럭 막 깔고 그러니까 그 복지센터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뭐 1, 20억 갖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뭐 100억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새로 짓는 것보다는 아무리 좀 오래됐어도 그렇죠. 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살짝 좀 증축하고 그렇죠. 요즘은 훨씬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아쉬운 물론 점이 좀 지역의 읍면에 있는 어떤 문화나 이런 제반의 생활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예, 좋은 점도 물론 그렇지만 있습니다만. 예산의 우선순위에 보면 지금 사실 읍면이나 노인복지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크는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그래요. 이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연수 보내고 이런 거는 딱 그냥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예. 뭐 반대하는 주민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눈을 못 뜨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청취자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번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전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 공약들을 세세히 보면 거의 다 어디에 도로 건설 또는 뭐 맞아요. 무슨 신설 또 도로 직선화 그러니까. 다리 건설 뭐 이런 겁니다. 뭐 건물 신설 다 토목 건축 예산인데요. 딱 눈에 띄니까. 예, 그리고 막 뭐 요즘 학교도 뭐 스마트 학교 짓는다 그래서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안동의 모 학교 같으면 애들이 한 100명 되나? 근데 뭐 100억씩 150억 써서 막 학교 다 짓고 이렇거든요. 그런 이제 애들 위한답시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애들의 머리와 가슴에 채워주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예산 중점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 예. 점에 대해서 함양군의 사례를 못 느꼈고요. 또 하나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이거는 함양군의 사례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관점을 지닌 정치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사례가 또 우리 지역에 또 한 게 있습니다. 어디요? 현재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 인삼? 예, 인삼 영주 풍기? 풍기읍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풍기에서 인삼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재배된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그 아시죠? 아마 소수서원을 처음에 백운동서원 세울 때 주세봉 군수죠. 예. 그 주세봉 군수란 분이 풍기 군수로 부임했을 때에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이 산삼을 세금 공물로 많이 바쳤는데 보니까 그 서민들이 이 산삼을 캐러 다니면서 할당량을 채워넣을 자기 일도 못하고 너무 힘들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풍기읍의 여러 가지 지형이나 기후 이런 걸 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인공적으로 재배를 해보자라고 해서 풍기읍에서 최초로 인공재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주세봉 군수의 결단이 있어서 지금 풍기읍이 인삼재배를 유명하게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아이고, 몇백 년 후에 그 그렇죠. 과실을 보는 거군요. 그때부터 꾸준히 해서 풍기가 인삼입니다. 그래서 1985년에 풍기 읍민들이 또 그 주세봉 군수 송덕비까지 세우게 했는데요. 1985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의 창의적이고 애민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 혁신적인 게 있을 때 사람의 삶이 이래 바뀐다는 걸 저는 이번에 풍기읍에 가서 인삼 먹으면서 또 그 인삼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느꼈는데 함양군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분들에게 지금 자꾸 뭐 어디 뭐 노인정에 뭐 놔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함량군의 사례를 봐서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2년 뒤에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함량군의 이 뭐랄까요 너무 부럽고 혁신적인 사례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너무 눈앞에 그 성과물에만 그렇죠. 집착하지 말고 10년, 20년. 그렇죠. 혹은 주세붕 선생님처럼 뭐 100년, 200년을 그렇죠. 내다보는 그런 정치를 하자. 그런 예산 집행을 하자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자체마다 고향사랑 기부금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로 가보죠. 영주시 세무과 이선혜 세입관리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선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주시 세무과 세입관리팀장 이선혜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자체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도 하반기 고향사랑 기부제 중점 추진 사항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배경에서 준비하신 건가요? 네. 저희 지난 2월 20일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자가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근거가 마련되었고 8월 21일부터는 자치단체 모금 활동도 문자나 SNS 같은 전자적 전송 매체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예. 향후에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도 허용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위축되었던 자치단체의 홍보 활동이 많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요. 그리고 25년도부터는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예. 영주시는 이런 법 개정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연간 기부 금액의 50% 이상이
4분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해서 하반기 고향사랑 기부제 중점 추진 사항을 마련하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이렇게 뭐 변화된 게 많군요. 지정 기부도 가능하고 뭐 향후에 동창회에서 이렇게 기부 독려 같은 거 이거 안 됐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다 할 수가 있고 내년부터는 또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예. 자, 이렇게 영주시에서는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지역 간 기관, 단체, 기업체 상호 교차 기부를 추진한다고요? 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부자는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라 타 지역 거주자로 타 지역 거주자를 상대로 홍보 및 모금 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를 좀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서 기부금 확충 방안을 좀 고민하다가 관내 기관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류 협력 지역 간에 서로 상호 교차 기부를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서로 좋죠. 뭐 이렇게 하면. 예. 예. 그래서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은 임직원들에게 그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교류 협력 지역 간의 상호 교차 기부로 서로의 지역 발전을 좀 응원하며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게 하면 건전한 기부 문화도 조성이 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총 14개의 기관 단체에서 동참해 주셨고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 정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관내 기업체들도 고향사랑 기부에 상호 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 릴레이 캠페인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릴레이 캠페인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자치단체 모금 및 홍보 활동이 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 영주시는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릴레이는 향후에 동창회 등 출향인들께서 자발적으로 내 고향 영주에 10만 원 이상 기부를 하시고 또 다음 기부자를 지정하여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 지난 7월 22일에 재경 영주시 향후회에서 영주시 발전을 응원하면서 제일 먼저 게시해 주셨고요. 회장님의 참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분이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21일부터 원래 이 개정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영주시 향후회와 동창회 등에도 적극 홍보해서 출향인들과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8월 21일부터 그러니까 벌써 어제부터 시행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릴레이 캠페인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 답례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지자체에서 참 이 답례품 개발하느라고 많이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자, 영주시도 사실 특산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답례품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네네. 예. 답례품을 사실 기부자가 고향사랑 기부를 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좀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려고 정말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역량 있는 업체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연중 수시로 공급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7월에는 특색 있는 답례품 공급 업체 12곳을 추가 선정했으며 기존의 농축산물 위주의 답례품에서 조금 더 다채롭고 매력적인 답례품들로 좀 추가하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역의 유명한 로컬 브랜드 식품을 좀 밀키트 제품으로 좀 준비를 했고 그 밖에 카스테라 인절미, 찹쌀 도너츠, 영주 문어도 유명합니다. 그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영주 문어도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특색 있는 답례품으로는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해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진 영주 수제 호미 세트가 있습니다. 예,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 수제 호미 만드십니까? 그 장인이? 예, 장인이 아직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세트도 저희가 좀
영주시 답례품을 위한 기획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뭐 텃밭 가꾸시는 분들 이거 아주 요긴하게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넥스트 로컬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넥스트 로컬 사업을 통해서 영주시와 좀 인연을 맺은 서울 청년 창업 기업에서 이제 영주 홍도라지 가공식품 또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기업인 SK 스페셜티의 사회 환원 사업인 스택스에 입주한 청년 창업 기업으로 영주 소백 솔잎 추출물 화장품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주 하면은 뭐 워낙 뭐 사과 유명하고 뭐 인삼, 한우, 뭐 쌀 이런 게 워낙에 기본 저 베이스로 딱 깔리잖아요. 유명 특산물이.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또 발굴을 하셨군요. 특산물을. 네,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 1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하시면은 3만 원으로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인삼, 홍삼, 인견 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예, 영주 한우, 사과와 같은 질 좋은 농특산물을 좋은 조건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특색 있는 답례품들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뭐 답례품 풍성합니다. 혹시 하나하나 다 세보셨나요? 몇 가지나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 답례품이? 저희가 총 20개 품목을 20개 좀 분류를 품목. 해가지고 총 3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 답례품으로는 지금 등록된 답례품만 거의 100여 개 정도 됩니다. 네. 아, 100가지나 됩니까? 등록된 것만?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어떤가요?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영주시는 아무래도 그 지역 특산품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좀 추가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 100여 개 정도 되고 하반기에는 이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좀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사이트를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기도 하네요. 사실 좀 결정장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너무 많아도 이게 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고. 어쨌든 우리 이선혜 팀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겠죠. 자,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달리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다면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계획 준비하고 계신 사업.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금년부터 좀 도입이 되었습니다. 고향사랑 지정 기부라는 거는 기부자에게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을 미리 공유하고 이 모금 활동을 통해서 모금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영주시는 뭐 지역의 특수한 문제 해결이나 지방 소멸 대응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 그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맞게 도농 상생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우선 연계해서 발굴할 계획이고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모금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부 사업을 통해서 기부자들이 좀 열악한 지방의 실정을 좀 이해하고 기부 사업 참여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좀 찾고 침체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영주시에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영재 굳건한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와 관련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영주시가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입니다. 9월 4일이. 고향의 사랑의 날과 풍성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9월 한 달간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9월 한 달 동안 영주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하시고 이벤트 대상 답례품을 구매 완료하시면 하시는 모든 기부자들에게 10,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할 계획입니다. 추가로요? 그럼 10만 원 기부하시고 세액공제 10만 원 돌려받으시고 4만 원 답례품을 받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총 30개 업체 중에 16개 공급업체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전통적인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특색 있는 답례품들에도 적용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꼭 영주시에 고향사랑 기부하시고 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고 지역도 살리고 다채로워진 답례품의 추가 증정품 혜택까지 일석사조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영주시 세무과 이선혜 세입관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일본 사도광산 출장을 가셔서 네. 우리 영주 영양봉화의 박규환 위원장이 대신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광산. 네. 일단 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다른 네네. 국회의원 몇 분하고 같이 가신 거죠? 예. 민주당의 2분하고 예. 조국혁신당의 2분, 진보당의 1분 해서 전체 5분의 의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니가타현이니까 거기 니가타 공항이 있나요? 그럼? 니가타 아니요, 공항을 도쿄에서 도쿄로 가서 도쿄에 내려가지고 니가타현에 신칸센 열차를 타고 니가타현에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사도섬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도쿄에서 니가타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대략? 1시간 한 20분? 신칸센이니까 빠르니까 거리는 네네. 좀 멀지만 그리고 네. 배 타고는 또 얼마나 들어갔어요? 배 타고도 한 1시간 20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네. 아주 뭐 일정이 빡빡했겠습니다. 2박 3일로 다 잡으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빡빡했고요. 예. 첫날은 저희가 도착해서 도쿄에서 저희가 도착한 날이 15일이니까 일본에서는 명절이라고 하는 오봉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내각 총리나 내각이 일체 모두가 그 신사에 가서 재물을 봉헌하고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일정을 수행하는데 일부러 거기를 한번 이제 지나갔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주변 광경을 돌아보게 됐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갔던 데가 산업유산정보센터였거든요. 산업유산정보센터. 네, 산업유산정보센터. 예. 거기가 이제 군함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하러 간 거고. 거기서 그 다음 날 이제 사도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니가타현을 갔는데. 저희가 간 목적은 하나예요. 2015년도에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 일본이 했던 약속을 과연 지켰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사도섬을 다시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를 하면서 일본이 약속했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얘기가 좀 달랐는데 우리 정부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그런 약속들이 지켜졌느냐 이것을 확인하러 갔던 건데 결론 쪽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고 일본 정부도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둘 다 군함도도 그렇고 사도광산도 그렇고 당시에 강제징용 관련된 그런 걸 약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다 안 지켜졌다. 징용이란 단어를 징용은 당시 전쟁을 치르던 시기였고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들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징용이라는 말이? 예, 그러니까 징용이라는 건 어쩌면 법에 의한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징용이란 단어가 아니라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표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제징용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일본 측 입장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강제징용이란 말 대신에 강제동원이란 말을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 군인들이 모두 다
징용이잖아요. 징용제잖아요. 예. 모병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법으로 그 시기에 일정한 시기에 사람 연령대의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가서 정확하게 요구를 한 건 이거예요. 아까 징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어요. 저부터도 그런 말씀이 안 되겠네요. 저도 방송을 하니까. 네. 강제 동원. 예, 이거 좀 기억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예. 자, 그나저나 그 사도광산 가보시니까. 네. 거기가 뭐 어떤 동네입니까? 좀 초라합니까? 뭐 외딴 곳입니까? 아니면 뭐 관광지입니까? 어떤 지역이었어요? 관광지예요? 일본은 예. 네. 니키타 현이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사도섬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예.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도광산을 그 전체 역사 속에서 사도광산을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도 시대, 그러니까 막부 시대의 사도광산의 가치를 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자기네가 관광 상품으로 팔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네. 뭐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 상품 그렇죠.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관광 상품으로 에도 시대까지 끝내는 관광 상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이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사도광산에 얽힌 조선 노동자들의 이 슬픈 역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전체 역사 과정이 전체가 기록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던 거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도 풀 히스토리, 그래서 전체 역사를 등재해야 된다는 게 요구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 동원과 강제 노동의 현실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일본 정부는 그 약속을 그래 약속하겠다라고 얘기를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고요. 여기가 구역이 좀 넓어요. 갱도가 있는 광산이 있는 쪽하고 예, 보통 우리 봉화에도 그게 있는데요. 영양에 있나요? 선광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채굴을 해갖고 오면 금을 분리해내는 선광장이 있는데 선광장이 이렇게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관광 상품을 그다음에 일본의 되게 유명한 만화가가 거기를 배경으로 하는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게 되게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이것을 관광 상품으로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데 그 한 귀퉁이에 저희 뭐라 그럴까 거기다가 이제 아주 낡고 철화한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박물관이요? 이제 거기가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인데 여기에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일본인 노동자하고 똑같이 취급했다. 그래서 뭐 담배도 제공을 했고 뭐 월급도 제공했고 그래서 월급 봉투와 담배를 나눠줬다고 하는 그 명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이 거죠. 돼 있고 거기에 근데 여기에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밖에 안 와요. 그렇게. 예,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도광산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차를 타고 한 20분 갔던 것 같아요. 실제 사도광산과는 차를 타고 20분 거리에 향토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작은 공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예전에 그 강제 노동에 관한 그런 기록물이 있다. 근데 거기 뭐 전시물도 있다고 뭐 하지 않았나요? 외교부에서는? 전시물이 나무 가구로 만든 뭐 조그만한 도시락이라 그래요. 나무 가구로 만든 건데 도시락이라 그러는데 그게 정말 노동자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전시관 향토 박물관이 우리 안동에 가면 민속박물관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거 생각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일반 아주 작은 가정집에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식 전시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임시 가설된 패널로 거기에 이제
한 평도 될라나 아주 작은 공간에 이 전시물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작은 이제 공간에. 예,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도 뭐 강제 동원이라는 얘기는 없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와서 자신들이 아주 일했다.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대우했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좀 있는 거죠.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우리 외교부에서 거짓말을 한 걸 그 직접 눈으로 보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7월 26일 날 우리나라 외교부 당국자가 뭐라 그랬냐면 네. 이게 그러니까 27일 날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 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것도 만장일치로. 네, 우리가 만장일치 동의해줬죠. 하는데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26일 날 우리나라 외교부 당국자가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 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에도 시대만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는 군함도는 이제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군함도와는 달리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걸 동의해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27일 날 결정되고 나서 28일 날 이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급하게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된 전시실이 오픈되었다라고 얘기가 된 거고. 그게 그 자그마한 공간 거기에요? 그렇죠. 예. 향토 박물관. 예. 저희 일정에 계속 동행을 해준 분이 누구냐면 사도시의 의원이었어요. 사도시 의원이 동행을 해줬다. 근데 이분이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평화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분인데, 이분이 27일 날 발표가 나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날 28일 날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이게 전시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사도광산에 조선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자료도 없을 텐데 뭘 전시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자기도 되게 의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순수 일본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포입니까? 일본인이죠. 일본인인데. 일본인이고 그 지역의 시의원이고. 그러니까요. 네. 아주 깨어있는 그런 의원도 있군요. 일본에. 네. 그런데 후일담으로는 저희가 다녀온 뒤에 네, 저희 거기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일본의 참의원인 유고 오울바츠키 의원이 오우츠바키 이름이 어려워. 그분하고 동행을 했고 기자회견도 그분이 같이 해줬는데 이 일본의 그 구구 세력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렇겠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저도 갔다 오고 나서 곧바로 감사하다 이런 메일을 보냈더니 답이 왔고 그다음에 다시 걱정이 돼서 연락을 드렸더니 늘상 겪는 일이어서 의연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현재 가셔서 일본 문부과학성과 외무성에 또 항의 사안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었고 뭐 답변은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만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항의 사안을 직접 전달은 못했고 저희가 그 주일 대사를 만나서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외무성에 전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저희는 요구한 건 3가지예요. 그 유네스코 권고처럼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달라. 그리고 이 기록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전시해달라. 그 전시 공간은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의미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시해달라. 그 다음에 원래 일본이 1년에 한 번씩 조선인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제를 지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제사라는 건 추모제라는 건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도광산은 그 미쓰비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는 명부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확인된 명부만 해도 1519명이니까
예, 그 명부를 모두 다 공개해달라. 예. 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명부 공개하고 기록해주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시해달라. 이것이 저희 요구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가니까 이 사람들이 유네스코 등재된 거를 취소해달라고 항의하러 오는가 보다라고 일본의 언론이 받아들였나 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온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인 공간으로 추모의 공간으로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추모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일본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뭐 TV에도 나오고 저희가 신문에도 지역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 강제 동원된 인원이 확인된 것만 확실한 것만 1,519명이고 혹시 네, 더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더 있죠. 그런 거죠. 더 있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전시된 패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400여 명이 급여를 못 받은 거예요. 아이고, 대부분이네요, 다. 예. 그렇죠. 그런데 급여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1,400여 명에 대한 그 명부가 회사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의 그 시민단체에서는 90년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월급을 못 받았던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을 연고를 찾아서 인터뷰를 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나 시민단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할 때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와 정치인 일부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예, 일본 정부와는 달리 일본 시민사회 단체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전범 국가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큰 질문을 한 10가지 준비했는데 지금 3가지 하니까 끝날 시간이 한 1분. 제가 얘기가 너무 길었나 봐요. 아니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짧은 거예요.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 오늘 많은 질문 중에서 꼭 하시고 싶은 질문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좀 다뤄보고 싶은 거.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원래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에. 근데 뭐 아주 코로나 감염되셨다면서요. 네, 대표가. 저도 오늘 뉴스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코로나 확정 판결 받고서 이렇게 자가격리 들어가서 못 만난다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공개하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은 이분이 정말 여야 간의 대표가 만나서 지금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TV 생중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회담을. 이 부분은 생중계해야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둘이 딱 만나서 지금 나라 정말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국방도 문제고 어느 곳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는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야당과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될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TV 생중계를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의 의도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측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고 혹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요. 이거 받는 건 어때요? 진짜 뭐 그렇게 원하면 다 생중계하자. 그거 아니면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받아야지요. 근데 그건 토론이 되겠지요. 그렇죠. 지지자들을 향한 뭔가의 자기 주장만 하다가 많은 자리일 텐데 무슨 성과가 있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